개구리 왕자. 옛날 옛적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던 시절 한 왕이 살았다. 왕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아름다웠다. 그 가운데서도 막내 공주는 얼마나 어여쁜지 온 세상을 비추며 많은 것들을 보아온 해님까지도 막내 공주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이 사는 성 근처에는 크고 울창한 숲이 있었고 이 숲에는 오래된 보리수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샘이 하나 있었는데 몹시 뜨거운 날이면 막내 공주는 숲으로 들어가 시원한 샘물가에 앉아있곤 했다. 심심할 때는 가지고 온 황금공을 높이 던졌다가 다시 받으며 놀았다. 황금공은 막내 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었다. 어느 날 위로 던진 황금공을 받으려고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는데 공은 공주의 손을 비껴나가 땅으로 쿵 떨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공주는 공이 어디로 굴러가나 눈으로 쫓았지만 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거기엔 바닥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샘이 있었다. 공주는 흑흑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무지 진정을 못하고 점점 더 큰 소리로 슬피 울고 있는데 누군가 공주를 부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요, 공주님? 바위라도 불쌍히 여길 만큼 슬피 울고 있군요. 공주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울퉁불퉁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내민 개구리가 보였다. 공주가 말했다. 아, 늙은 개구리 너였구나. 내 황금공이 샘물 속으로 떨어져서 울고 있단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주님의 장난감을 건져다 주면 공주님은 제게 뭘 주시겠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줄게, 사랑스러운 개구리야. 내 옷이든 내 진주와 보석이든 내가 쓰고 있든 금관이든 무엇이든 말이야. 공주님의 옷, 공주님의 진주와 보석, 공주님의 금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다만 공주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를 공주님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면 공주님과 식탁에 나란히 앉아 공주님의 예쁜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공주님의 예쁜 컵으로 마시고 공주님의 예쁜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해주신다면 공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저 아래로 내려가 황금공을 다시 가져올게요. 아, 그럼 약속하고 말고 네가 황금공을 다시 가져온다면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공주는 속으로 달리 생각했다. 저 멍텅구린 대체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같은 개구리들끼리 물속에 들어앉아 꽥꽥거릴 일이지. 어찌 사람 동무가 될 수 있겠어? 공주의 다짐을 받은 개구리는 머리를 물속에 잠그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위로 올라와 입에 물고 온 공을 풀밭으로 던져주었다. 예쁜 장난감을 다시 보게 된 공주는 기쁨에 가득 차 공을 주워들고는 냉큼 달아나 버렸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같이 가요. 전 공주님처럼 빨리 뛸 수 없다고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개구리가 뒤에서 있는 힘을 다해 아무리 큰 소리로 꽥꽥 울어도 공주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얼른 성으로 가버렸다. 그러고는 곧 불쌍한 개구리를 잊어버렸다. 개구리는 할 수 없이 다시 자기가 있던 샘물 속으로 내려가야 했다. 다음 날이었다. 공주가 왕과 대신들과 함께 모두 식탁에 앉아서 예쁜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찰싹철썩 찰싹철썩 무엇인가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곧이어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났다.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공주는 밖에 누가 왔는지 보려고 문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개구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었다. 공주는 재빨리 쾅 문을 닫고 다시 식탁에 앉았지만 잔뜩 겁이 났다. 왕은 공주의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얘야,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문 밖에 널 데려가려는 무서운 거인이라도 왔단 말이냐? 아니에요. 거인이 아니라 더러운 개구리가 왔어요. 개구리가 대체 너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아버님, 어제 숲속 샘물가에 앉아 놀고 있는데 제 황금공이 그만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개구리가 공을 다시 건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개구리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친구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전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지금 저 문 밖에 와서 저한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공주님, 막내 공주님, 제게 문을 열어주세요. 어제 서늘한 샘물가에서 제게 하신 말씀 모른 채 하시는 건가요? 공주님, 막내 공주님, 제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왕이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 가서 문을 열어주어라. 공주가 문을 열어주자 개구리가 훌쩍 안으로 뛰어들었다. 공주의 뒤를 따라 의자 밑까지 온 개구리는 외쳤다. 공주님 옆으로 올려주세요. 공주가 망설이고만 있으니까 마침내 왕이 그의 말대로 해주라고 명령했다. 의자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다시 식탁 위로 올라가길 원했고 식탁 위에 앉아선 이렇게 말했다. 공주님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공주님의 예쁜 황금 접시를 가까이 밀어주세요. 공주는 그렇게 했지만 누구의 눈에도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개구리는 쩝쩝 맛있게 먹었으나 공주는 한 입 한 입이 거의 다 목에 걸렸다. 마침내 개구리가 말했다. 이제 배도 부르고 피곤하군요. 공주님 방으로 데려다 주세요. 공주님의 예쁜 비단 침대를 잘 정돈하고 함께 자도록 해요. 공주는 선뜩하니 차가운 개구리가 무서워 울기 시작했다. 손을 대기도 싫은데 아름답고 깨끗한 침대에서 같이 자야 한다니. 그러자 왕은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준 일을 나중에 가서 무시해서야 되겠느냐. 공주는 두 손가락으로 개구리를 집어들고 침실로 날아오긴 했지만 방구석에 그냥 내려놓았다. 공주가 침대에 눕자 개구리가 기어오며 말했다. 피곤해요 공주님. 나도 공주님처럼 편안히 자고 싶어요. 나를 침대에 올려주지 않으면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공주는 이제 정말 있는 대로 화가 났다. 개구리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냅다 벽에다 내동댕이 쳤다. 이 더러운 개구리 이젠 조용히 굴겠지?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다정한 눈을 가진 왕자였다. 그는 이제 왕의 뜻대로 공주의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게 되었다. 왕자는 자기가 나쁜 마녀의 마술에 걸렸었는데 그를 샘물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주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내일 자기 나라로 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해님이 그들을 깨울 때 머리 위에 새하얀 타조 깃털을 꽂고 황금 사슬을 단 8마리 백마들이 끄는 마차가 달려왔다. 마차 뒤에는 왕자의 시종이 서 있었다. 주인이 개구리로 변하자 너무도 슬픈 나머지 자기 심장이 고통과 슬픔 때문에 터지지 않도록 3개의 강철끈으로 꽁꽁 감으라고 시켰던 바로 그 충성스러운 하인리히였다. 이제 그는 왕자를 자기 나라로 모셔가려고 마차를 몰고 왔다. 충성스러운 하일리히는 두 사람을 마차 안에 모셔들이고 자기는 다시 마차 뒤에 자리를 잡았다. 가슴엔 왕자를 구해낸 기쁨이 가득했다. 그렇게 얼마쯤 달려가다가 왕자는 뒤에서 뭔가 부서지는 듯 우지끈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왕자가 몸을 돌리며 외쳤다. 하인리, 마차가 부서지나 보다. 아닙니다, 주인님. 마차가 아니라 제 가슴을 묶은 끈이 끊어진 겁니다. 주인님이 개구리가 되어 샘물 속에 들어앉아 계실 때 너무도 마음이 아파 강철끈으로 제 가슴을 묶어두었거든요. 도중에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우지끈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부서지는 게 아니냐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인이 마법에서 풀려나 행복해졌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하인리히의 심장을 묶었던 나머지 2개의 강철끈들이 끊어지는 소리였다.